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도시 강변 불꽃놀이를 보면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불꽃놀이를 보며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아니? 얼마나 좋아하는데 밤하늘 밝히는 저 불꽃보다 더 밝고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태양보다 더 난 너를 사랑해. 젊은 커플 뒤 벤치에 앉은 경상도 아저씨가 속으로 아주 쇼를 하고 있구나, 쇼를. 그들을 보니 자신도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말도 자주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옆에 앉은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니를 사랑하는지 아나? 아내는 돈 없다. 아니 돈이 아니라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문디, 니 갑자기 와 그러노? 니 또 사고 쳤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아내가 화가 난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노? 아내도 뚱딴지 같은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버럭 소리치며 그래 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는 아내에게 놀란 남편은 그만 주눅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도 몰라서 물었다. 니도 모르나 배. 우리는 때때로 너무 당연했어. 그리고 너무 익숙했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바빴어.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은 듯합니다.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를 눈앞에 바라보면 누구나 마음속 소원을 빌어보지요. 모두가 잘 되기를. 외관수도원 박재찬 원장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옛 풍습에서 관악묘제와 대황당산기우제, 줄다리기 연원, 답교놀이, 대보름 달불놀이 등을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성시벌 관양유래에서 경주 최씨, 영천 최씨 법산 문정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부의 옛 생활과 풍습에서 먼저 그 관양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묘에 대하여 알아보면 관악묘는 원래 성주선 동문 박평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조 30년인 1597년 정주재란 때 명나라 장수 모국기 조성운, 노덕공이 성주성 싸움에 참전하여 전적이 높았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관운장으로 숭배하는 중국 사람들이라 전첩과 국태민안의 전당으로 모국기가 세워졌습니다. 영조 3년인 정민년 1727년 성주 의원의 꿈에 구묘지는 지대가 낮아 수안이 자주 있다고 일러주므로 관악묘를 남정 현재 성주여고 아래로 옮겨 새로 지어 모성선, 이신방, 장표의 세 장군을 종사하고 묘 아래 강당을 지어 무사들의 강연장으로 사용하고 봄에는 경칩에 가을에는 상강에 제사를 지내게 하니 재관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차츰 허물어져 오다가 그 관악묘마저도 일제강점기인 1937년 일본 경찰이 국민정신 말살 정책으로 관악묘를 폐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관운사를 세웠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며 지금도 관악묘에 딸린 하마비가 관운사 정문 앞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한 조상들의 설기와 참여한 분들의 공을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뜻으로 관악묘제가 전해왔음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대황당산기우제가 됩니다. 불볕 더위는 여기저기 논밭에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가슴 조이게 합니다.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고 박곡식이 메마를 때 나라와 민간에게 비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농업국가에서 한발이 계속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대한 일이므로 옛날 중국에서도 거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여 지성을 다하여 의식을 올렸고요. 나라에서는 왕이 치도를 잘못하여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 생각하여 왕 스스로가 몸을 청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하였으므로 죄인을 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성주에서도 한발에 대해 예외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대표적 기우제는 대황제 뒷산인 대황당산기우제입니다. 흔히 민간에서는 산꼭대기나 냇가에 제단을 만들고 주위를 성역으로 정하여 깨끗이 하고 마을 전체의 집단적 공동행사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마을의 연장자나 이고을 군수가 되었고 제물로는 닭, 술, 과일, 떡, 밥, 돼지 등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곳 기우제는 돼지머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 피로 그 제단 주위 위에 뿌리면 그 피가 비에 씻겨 지워질 때까지 비가 달라는 기운에서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우제에 무녀의 노래와 춤도 곁들여졌습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골목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청결히 하고 황토를 뿌리고 검줄을 달며 병에 물을 담아 대문 양쪽에 달아놓았습니다. 또 검기줄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기도 하였습니다. 성주에는 장날이 되면 시장터를 이천 냇가에 옮겨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또 냇가에서는 물 부리굿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냇가 모래를 모아 용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앞에다 재물을 차려놓고 무녀가 춤을 추기도 하며 동네 안악들이 구름같이 모여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잘 알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큰 비가 내려 강바닥의 그 모래용이 떠내려가 달라는 기원이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런 기우제 행사로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하니 그 효염이 대단했습니다. 그중 이런 일화는 더욱 그 일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해도 가뭄이 대단하여 기우제를 지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기쁨에 넘친 제관이 급히 말을 타고 내려오다가 당산 기성 못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작은 못을 말미못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말미등 또는 말미등이라 하여 그 무덤은 그때 죽은 말을 묻어둔 곳이라 하여 얼마 전만 해도 성묘를 하기도 하고 잘 관리하여 왔다고 하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조상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신이 엿보이는 것이 기우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다리기의 연운이 되겠습니다. 성주에서 행해졌던 줄다리기는 원래 관악묘와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관악묘와 줄다리기가 연계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년 보름경 예산리와 백전리 사이에 소규모로 행해오던 것으로 매년 정월 보름경에 전 동민이 줄다리기 하여 진 동네 사람들은 이긴 동네에 가서 농사일을 해준 것으로 일장의 노동의 내기 줄다리기였다고 합니다. 이 줄다리기가 이웃 동네인 경산동에 퍼져 성주원이 살던 소재지 전역의 행사로 커진 것입니다. 보통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행해진 것이며 편은 북군과 남군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경계는 군청 앞으로 하여 북쪽은 북군, 남쪽은 남군으로 하였습니다. 남군 지역에 관악묘가 있으니 이는 무관을 상징하였고요. 북군 지역에 향교가 있으니 선비를 상징하여 결국은 선비의 향교와 무관인 관악묘와의 싸움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줄다리기 하기로 정해지면 양편에서는 정초부터 각 동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단을 얻어다 직경 10cm, 길이 100m쯤 되게 줄을 만듭니다. 줄다리기는 3일 전에 마을의 청장년들은 줄을 메고 줄다리기 장소인 솔방천으로 행진하여 모였습니다. 행진에 오는 도중 적군 줄다리기의 줄행렬을 만나면 길을 양보하지 않고 어르릉 밀며 다투었다고도 합니다. 줄이 모이게 되면 대장복을 입은 사령이 총지휘하여 줄을 만들게 됩니다. 두 편이 각각 수십 개의 줄을 모아 한쪽 끝을 하나로 꼰 후 직경이 두 자쯤 되는 머리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갈래를 늘려 새끼줄과 손잡이줄로 합니다. 줄무리는 양편이 서로 연결시키는데 남쪽 줄을 숫줄이라 부르고 북쪽 줄을 암줄이라 합니다. 암줄은 원형으로 도래를 만들고 그 속에 숫줄을 넣으며 꽃대라 하는 길이 2m, 직경 30cm쯤 되는 참나무를 베어다 가로질러 줄이 빠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꽃대를 꽂을 때 음담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성급한 군중들이 줄을 잡아당기면 부상자가 나게 되므로 총사령은 호령을 하며 지휘를 합니다. 또 아이 없는 부녀자가 이 줄을 넣으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줄을 넘어 다니기 때문에 줄을 지키기도 합니다. 줄 다르기 당일이 되면 각 동리에서 모여든 농악대는 제각기 자기 편의 키를 올리기 위해 신나게 농악을 울리므로 그 농악 행렬 또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모여든 군중은 수천에서 수만을 헤아리게 되어 남정리 언덕이 백산으로 보였다고 하니 과연 짐작할 만합니다. 꽃대를 꽂는 작업이 끝나면 징을 울려 줄다르기 신호로 합니다. 신호가 오르면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총사령의 지휘하에 편끼리 길을 휘두르며 힘을 겨루는 장면은 매우 장관입니다. 줄을 많이 잡아당기는 편이 이기는 것이며 승리가 나지 않을 때는 수위를 두고 싸우는 수도 있었습니다. 승부가 나면 이긴 편은 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줄을 메고 흥청대는 모습은 어찌 그리 기쁘랴. 이긴 편에서는 풍년이 들고 무병하며 재난이 없다고 하며 진 편은 반대로 흉재가 있다고 합니다. 줄다르기에 사용되었던 줄을 썰어서 논에 걸음으로 삼으면 풍년이 든다는 일반적 얘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힘을 겨루는 일이기에 먼 데서 구경하던 부녀자들이 뛰어들어 자기 편에 가세하고 때로는 자기네가 지게 되면 앞치마에 돌을 가득 담아서 줄에 매달기도 합니다. 줄다리기는 협동정신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했으며 때로는 가까운 이웃 군민들까지 구경 나왔다가 가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줄다리기는 성주군 행사 때 가끔 요즘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영의 줄다리기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어서 답교 놀이가 되겠습니다. 보름날 밤에 남녀노소가 모두 거리에 나가서 다리를 밟는데 이를 다리 밟기라 합니다.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며 다리 12를 밟으면 1년 12달 동안 튼튼한 다리로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액을 면한다는 데서 누구나 다리를 밟았던 것입니다. 다리 밟기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 때는 부녀자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여성의 다리 밟기는 줄었으나 그래도 장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다리 밟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보름 밤은 모두 다리를 밟으러 나오기 때문에 매우 혼잡했습니다. 또한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서 아주 앞당겨 14일에 다리를 밟으니 이것을 양반 다리 밟기라 하였습니다. 또 부녀자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하루 늦추어 16일 밤에 밟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리는 많이 밟을수록 좋다고 해서 다리 하나를 여러 번 왕래하거나 또는 여러 곳에 다리를 찾아다니며 밟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향토에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으나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에서 잊혀진 지도 오래됩니다. 조상들의 설기가 잘 나타난 놀이입니다. 밖에 잘 다니지 못하던 여인들의 한절기를 맞이하여 체력을 단련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겨울 동안 언 땅을 밟아주므로 다리도 튼튼히 하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자는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보름 달불놀이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저녁 달이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때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위해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한겨울이라 춥기는 하지만 횃불을 들고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달을 보기 위해 산길을 따라 뒷동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대보름달이 솟을 때 횃불을 땅에 꽂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각기 기원합니다. 농부는 풍년들기를 빌고 총각은 장가들기를, 처녀는 시집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보름달은 될 수 있는 대로 남보다 먼저 보는 것이 길한 것이니 서로 앞을 다투어 산을 올라갑니다. 대보름달을 보고 1년 농사를 미리 점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희면 비가 많고 붉으면 한발이 많으며 달빛이 지나면 풍년이 들고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또 달이 남으로 치우치면 해변에 풍년이 들 징조이고 북으로 치우치면 산촌에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원달 저녁에 달이 떠서 질 무렵이면 마을 뒷동산이나 넓은 마을에서 달집 태우기를 합니다. 마을 청년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 세우고 그 옆에 가가호우에서 얻어온 집단을 세우면 마치 큰 노적처럼 됩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만든 달집에 달이 떠서 막 보일락 말락할 때 불을 붙입니다. 화기는 충천하며 환하게 멀리까지 비칩니다. 달집이 훨훨 잘 타야만 마을이 태평하고 풍년이 들고 만일 연기만 나고 도중에 불이 꺼지면 마을에 애군이 있다고 합니다. 달집 태울 때 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치며 한바탕 뛰고 즐겁게 놀며 환성을 지릅니다. 각 가정에서는 달집을 마당에 조그맣게 만들어 태우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띄우던 연을 그 위에 꽂아 태워 액마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풍습은 본 고장에서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고 경험한 이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달맞이 횃불에 얽힌 사연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농사 짓기를 최우선으로 하던 시대의 조상들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보름날 모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빌며 마을의 화목과 협동심을 다지며 자연의 위대한 설기를 본받으려는 조상들의 놀이가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나연 외에 정월 대보름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예, 요즘도 각 지역에 따라서 정월 대보름, 달불, 놀이를 하는 지역도 있지요. 예,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군내 84개 문중 관양 유래에서 오늘은 경주 최씨 문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씨 연호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 서랍을 기원전 50년경 육촌중의 돌산 고우촌의 촌장 소벌도리를 범 최씨의 원조로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육부 촌장들은 모두 청강인으로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로 각각 사성받았으니 소벌도리를 덕성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경주 월성 계림에 세거하였으므로 본관을 경주로 하여 문창후 최치원을 경주 챙시의 중시도로 성습하였습니다. 최치원의 전대와 이후에 분파된 관양이 40여 관양이 있으나 경주 최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윗대에서 개성, 상령, 동주 철원과 전주 최군옥시 최씨가 있습니다. 그 이후 또는 그 자손에게서 분간된 함양, 청주, 영흥, 용강, 수원, 계림, 부안, 강릉, 화순, 강화, 통천, 양주, 원주, 해주, 진주, 탐진, 우봉, 김천 등과 충주, 수성 최씨가 있습니다. 세구 분포를 보겠습니다. 경주 최씨는 신라와 고려 양조에서 대단히 흥세하여 27개 분파로 대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가정 공파가 청, 광정 공파는 단, 정량 공파는 호, 사성 공파는 예, 화속 공파는 현우, 충렬 공파는 광희 등 6개 파가 주축을 이루고 분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세 광가정 최정이 파조가 됩니다. 고려 말의 문가에 올라 검교 정승에 올랐습니다. 조선이 개국되어 태조 이승계가 좌차선을 제수하고 불렀으나 불허하여 양주 풍량에서 응거했습니다. 그리고 11세 판수공 최강이 파조가 됩니다. 호는 초원으로 고려 때 문화실황을 지냈고 조선 태조가 예조 참판에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여주 계림동에 퇴거하여 여생을 보냈습니다. 정 변조 판수였습니다. 그리고 11세 광정공 최단이 파조가 됩니다. 고려 우왕 14년 요동정벌 때 안동 원수로서 이승계 휘하로 출정하여 위화도 회군 때 회군을 했습니다. 창왕 즉위 후 경상도 도순문사 박이와 함께 상주에서 왜구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개국 후 개국 원종 공신 및 병조 판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세 판수공 최진이 파조가 됩니다. 고려 때 판도 판수와 문화실황을 역임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여주로 낙향하여 응거하였으며 세조 때 병조 판스에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세 상수공 최연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상수를 역임하고 조선이 개국하니 태조 이승계가 이조 판수를 제수하고 불렀으나 불허하고 낙향하여 응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0세 좌윤공 최혜운이 파조입니다. 고려 말에 3사 좌윤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10세 길성군 최유정이 파조입니다. 조선 중종 원년인 1506년에 전국 공신에 책록되어 길성군에 봉건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8세 계림군 최탁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문가에 올라 평장사에 이르고 계림군에 봉건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8세 판수공 최사원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판도 판수에 올라신 분입니다. 그리고 9세 충렬공 최광희가 파조입니다. 고려 원종 때 섬지방의 오랑캐를 토평한 공으로 강위와 사명하고 계림부원군에 봉건되었습니다. 후에 상장군을 거쳐 벽상 3중, 벽상 3한, 대중대광, 검의정선에 이르렀고 충렬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세 시중공 최상훈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문화시중 3중대강에 이른 분입니다. 그리고 5세 청순공 최주가 파조입니다.
고려 때 우복야를 역임하고 청성 후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12세 정랑공 최호가 파조입니다. 조선 때 예조 정랑을 역임하고 참의에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세 사성공 최외가 파조입니다. 조선 태조 2년에 사마 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2조 정랑을 거쳐 중직 대부 대사성에 올랐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2세 손오공 최한이 파조입니다. 고려 말 호의 대장군을 지냈고 조선 개국 후 경주 송화산 서곡으로 응고하였으며 태조가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불허하였습니다. 그리고 9세 문밀공 최재가 파조입니다. 고려 충렬왕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판도판서 전중급사를 역임하고 문화평리에 추정되었습니다. 시호는 문밀입니다. 그리고 7세 동성군 최종류가 파조입니다. 고려 인종 때 보문각 학사를 거쳐 중서시랑 평장사에 올라 동성군에 봉군되었습니다. 시호는 충민입니다. 그리고 12세 문중공 최해가 파조입니다.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입니다. 그리고 8세 영흥백 최지미가 파조입니다. 쌍성 총관을 지냈고 영흥백에 정직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 목사공 최덕룡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양주 목사를 역임한 분이고요. 그리고 9세 화숙공 최현우가 파조입니다. 고려 때 내부령을 거쳐 안념사를 역임하고 광정대부 문화시중에 올랐으며 시호는 화숙입니다. 그리고 9세 문직공 최강우가 파조입니다. 고려 때 밀직사사를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6세 문순공 최한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주부를 역임했고 시호는 문순입니다. 그리고 4세 학사공 최림이 파조입니다. 고려 때 국자감 대사성을 역임하고 보문각 학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세 진사공 최종지가 파조입니다. 고려 때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뜻이 없어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세 최참공 최봉조가 파조입니다. 조선 때 봉상시 참봉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세 저리공 최항이 파조입니다. 정당 문학 및 문화시랑 평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충렬공 파조 최광희는 최치원의 구세손입니다. 최희가 광원으로 고려 명종 때 외적을 토평한 공으로 광희와 사명하고 상장군을 거쳐 내사령에 이르러 계림 부원군에 봉군되었고 시호가 충렬입니다. 아리로 3대가 첨의정승이었고요. 7대 손인 야은 최로는 수의 교위 중랑낭장으로 고려가 망하자 저리를 지켜 태종이 우연벼슬로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고 응가하였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관직에 나갔는데 첫째인 최맹제는 도성지로 충남에, 그리고 둘째 최중제는 의중부 사인으로 광주에, 셋째인 최계제는 황해 감사였는데 경남으로 각각 상거하였습니다. 중제의 손자인 영사정 최형하는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으로 연산군 때 장령인데 갑자사화 때 직관하다가 처형되었습니다. 선남면 도옥리 내동에 처음 입향한 여제공 최성길은 최형한의 현손이자 최식의 둘째 아들입니다. 임진병화에 일가가 몰락되며 큰 뜻을 품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광해군 때 생원이었고요. 당정의 회의를 느껴 벼슬을 포기하고 낙남하여 가야 선적지를 방황하다 예항의 고장 성주에서 은극히로 처음 찾아 정착한 곳이 내동입니다. 그 후손이 380년간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과전공 파조 최청은 문창후 최치원의 11세 손으로 고려 때 검교 정승이고 조선 태조가 찬성을 제수하고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이 가장 번창하여 전국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가천면 신계리 및 용사리, 선남면 유슬이 및 소황리, 성주읍 경산리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선남면 유슬이에 처음 입향한 최세장은
부호군으로 광과 최전공의 12대손입니다. 그리고 좌영공파 최혜우는 문창우 최치원의 10세손으로 그 후손이 가천면 용사리, 초전면 문덕리, 성주어업, 검산리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문순궁 파조 최하는 문창우 최치원의 6세손으로 고려 때 주부를 역임해 신분입니다. 그 후손이 수련면 작은리, 오락면 유월리, 대산리, 용안면 선성리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최치원 문창우 선생은 경주 사량부 출신으로 원성왕의 원찰인 숭복사 창건에 관여한 견인의 아들입니다. 견일의 아들입니다. 신라 골풍제에서 육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으로 이른바 신라 말기 세 최의 한 사람으로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호는 고운 또 해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문왕 8년인 868년에 12살 어린 나이로 당나라에 유역한 지 7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여 선주 율수 현유가 되고 성무랑 시어사 내봉공에 올라 자금 의대를 하사받았습니다. 제도 행령 병마도통과 고변의 종사관을 역임하고 신라에 황국하여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이 되었으나 문란한 국정을 통탄하고 외직을 자청하여 태산 현재 전북 태인 등지의 태수로 지냈습니다. 894년 시무 10조를 상소하여 시행케 되어 아찬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관직을 내어놓고 난세를 비관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63살로 여생을 마친 분입니다. 한시 문집인 개월 필경 등 20여 군의 명절을 남긴 분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민수연의 무심 세월이 되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긋더니 숨가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영천 최씨 법산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양유래입니다. 성주군 수림면 남원 1리 법산마을은 성주읍에서 33번 도로 따라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로 군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10리쯤 국립공원 가야산이 병풍친 것처럼 장관입니다. 대가천 물은 수도산에서 발현하여 가야산 남록을 돌아서 수리가 풍족하면서 오암자락을 감돌아 고령과의 경계를 지나 흘러 수리하여 예로부터 풍요로운 농장을 안고 있는 마을입니다. 뒤쪽 둔턱에 남창이 있을 만큼 생활터전으로는 최상의 환경을 갖추어 한때는 100여호가 모여 사는 집성대촌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뒤산 진수봉이 영자와 같은 형상이라서 그 뜻을 따서 법산이라고도 합니다. 동쪽산 별매가 범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범의 길을 누른다는 뜻으로 범 잡는 터를 범은 두려워한다라 하여 법자를 써서 법산이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법산의 집성대촌으로 세거한 영천 최씨는 고려 의종 명종대에 공운이 지대하여 연산 부원군으로 피봉된 최하늘 시조라 합니다. 연산은 영양 영천의 벼로로서 관적을 영천으로 하였고 삼산 이수에서 큰 곡창지역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세거 분포가 됩니다. 최씨 가문이 성주로 입행한 것은 고려 말 한성 좌연 최협이 성주인 200년의 외손으로서 성주에 장획이 있어 이도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들 최일이 군기검사요 손자 최흥료는 양관제학에 올라 서예가로서 그 명성을 세상에 현저하며 대를 이어 벼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여럿이 분파되나 고령 현감 최희호대에 이르러 경사로 이주하고부터 4대 약 100년을 서울 현방 고양시 원당내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법산에 다시 세거하게 된 것은 진사 최정께서 보월이 칠령에 있는 선영을 성모왔다 서거함에 그 아들 주컨 최한경이 장사 지내려 내려와 선생의 나이 겨우 16살로 인척인 한강 정구 선생의 도움을 받아 3년상을 무사히 마치고 상경하려는데 모 부인은 물론 한강 선생 또한 선산이 있는 곳을 버리지 말 것을 간곡히 권유한 연유입니다. 배산 임시로 비옥한 덜력을 안고 있는 법산마을로 복거 정착하니 주컨 최한경 선생을 입향주로 하여 430년을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상계를 살피면 화약을 발명한 영성부원군 최무선, 충의로 저명한 사관 최원도, 예조 판서 최중년, 경기도 수군절도사 최용화, 동지중추부사 최혜산, 이조 판서 최하영, 감사 최경, 좌빈객 최응이 기라성처럼 빛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죽헌공 최한경 선생은 영천 최씨 법산파 시조입니다. 한강 정구의 문화에서 위기의 학문에다 뜻을 세우고 독신 진치하여 덕망을 높였습니다. 서예와 한강 두 분 선생의 중매로 서예 선생의 재종매를 맞았습니다. 뒷날 모 부인의 뜻을 받들어 겨우 성운에만 올랐을 뿐이고 성조 대왕의 종생질인데도 벼슬의 뜻은 기어에 갖지 않았고 오직 학문 수양에만 힘썼을 따름입니다. 마을 앞 가야 남쪽 끝자락 오암 반석에 정자를 마련하고
창밖에 창죽을 심어 그 절개와 같이 한다는 의미로 주컨이라 자호하였습니다. 천곡서원 원임으로 여러 해 맡으면서 우학과 향민을 훈유함에 훌륭하였습니다. 사문의 논의가 있을 때 언론이 정대하여 문도를 선도하는 바라 한강선생마저도 수화장이라 칭하였습니다. 아들인 관빙 최응과 매와 최인을 두어 학문연찬으로 저술강학과 공론장리가 뛰어나게 실천궁행의 학덕으로 강문학단에서 고연으로 이른바 삼부자를 수화사면으로 칭송되었습니다. 한강선생이 돌아가시자 친상과 같이 하였고 아장서 선사를 묘안코자 회원서원을 창건하여 위판을 봉안했습니다. 500여 강문학당 가운데서 초대 동주로 추대되었습니다. 주컨 선생이 돌아가신 뒤 1734년에 유림의 공으로 오암산 자락에다 서원을 세우고 두 아들을 배양하여 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형이 있습니다. 주컨공의 손자로 현종 때 정가선대부 한성부 자연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월조 최진화는 인조 병자호란 때 초거 유사를 지내고 최진태는 정가선대부 호조참펀으로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주컨공 정손인 귀락당 최위는 가선대부 춘천 도부사 겸 강원도 병마 방어사에 봉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공 최호는 숙종 때 통정대부 구성도호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태는 영조 때 하동 도호부사 겸 진주 진병마 절제사를 거치는 동안 공덕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겸화 최후식은 효성이 지극했고 학문과 필법으로 이름을 얻어 통덕량을 지냈습니다. 한편 주컨 선생 삼부자 후예들의 학문적 업적에는 대대로 육아의 전통을 지키면서 지방에 눌러앉아 학문과 문장에만 힘씀이 적지 않아 명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17, 18세기에 주목되는 학자로 한거 최후대공이 있었습니다. 부헌제 최익중공이 실용학문으로 오똑하게 저서를 남겼습니다. 구한말 해암 최영록공이 나와 한강학파의 후경으로 건세에 빛나는 성좌입니다. 그로 인해 야교하거나 법산으로 터잡은 이래 400년을 세거하는 동안에 손세가 백자천손하면서 만석 부자도 나고 문묵과 환자 21명, 생원 진사 18명이 이어서 나왔으니 마을에는 화식대가 없어지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자 효부도 잇따라 나와 효의 마을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일지와 민족교육에 헌신한 백농 최규동 선생이 우뚝하였습니다. 육아의 전통을 이은 유학자로 그 수요와 휘를 다 헤아리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향조, 주컨 선조의 유득인 훈도를 이어 따르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법산 최문의 후손이 많이 나오면 숭조 사상을 함께함이 여택입니다. 소개하면 의학박사 교수인 최성구, 사업가 최창곤, 차관 최영곤, 감사원 국장이며 변호사인 최주곤, 서울시 교육감 최열곤, 의학박사 최형곤, 영진대학장 최달곤, 사업가 최철수, 조달청장 최경수, 외에도 교수, 변호사, 박사, 사업가, 교육자 등이 활약하는 이가 부지기수입니다. 예, 이제 더 따라서 성주 사람도 궁금하게 여기는 참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참외 재배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이 됩니다. 성주 참외는 성주군 대표 특산물로 성주 참외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 7월 말에 성주신문에 게재된 내용으로 보면은 3,800 농가에서 3,500헥타르를 재배하고 참외 공적 실적 7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외는 해동 역사 고려사의 고원문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삼국시대 그 이전에 중국을 거쳐 도입돼 통일신라 시대에 재배가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칭도 외, 첨과, 참외, 왕과, 띠과, 쥐참외 등 다양합니다. 성주구는 분지형으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지하수를 가진 농사짓기 적합한 고장입니다. 특히 기상재해가 적고 겨울철 안개 발생이 거의 없어 예로부터 참외 당도가 높고 품질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2005년 성주 참외가 성주 참외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 참외라는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와 명성을 촉구하는 데 큰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APC 건립은 산지 경매를 통해 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성주 참외 유통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동양계 멜론인 참외의 내력은 동양계 멜론은 참외와 김치 오이가 있는데 서로 교잡이 잘 됩니다. 참외는 인도, 중국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라는 설과 중국이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종 참외는 삼국시대 그리고 그 이전 중국을 거쳐 도입돼 통일신라 시대 때 재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모양과 색깔, 맛, 당도를 보이는 것은 1957년 일본서 도입된 은천 참외를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외 재배에 비해 당도가 높아 참외 품종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주구는 37년 만인 1994년 도입국인 일본의 명품 성주 참외 첫 출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8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계속 수출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960년 전까지 전국 각 지방에는 강서참외, 개구리참외, 감참외, 열골참외, 청사과, 노랑참외, 먹참외로 불리던 지방 재래종이 재배되었습니다. 노지 재배용 은천참외의 결점을 보완해서 중앙종모에서는 1975년 육성 보급한 것이 신은천참외가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성주읍 연산리에 고 배준혁 씨가 노지에 은천참외 재배한 것을 상업 재배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방법은 노지에서 시설 재배로 이동합니다. 시설 재배에서 생육이 떨어지는 은천참외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우리나라 교배종 참외의 효시인 신은천참외였습니다. 신은천참외를 1984년 흥농종묘가 보완해 육성 보급한 것이 금싸라기 참외입니다. 금싸라기는 은천이나 신은천이 양성화에 비해 단성화라 과일 배꼽이 작아 상품성이 높습니다. 변형과학 발생이 적고 과일 무게는 350g 내외고 저장성도 10일에서 15일로 판매 유리에서 성주 참외 대표로 떠오르게 됩니다.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면 새 흙을 넣는 객토를 하기도, 물을 저장시켜 땅을 완화하기도, 땅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백성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고령화로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했는데 기계화로 일군 고품질, 고소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참외 자동 세척 선별기가 1995년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되어 71%의 노동력 절감과 균일하게 선별 포장함으로 부가가치가 5%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 개폐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노동력이 87% 감소되고 경영비 절가로 개폐 시간이 단축되고 일조량 증가로 당도가 2브릭스 이상 높아져 상품성 향상과 소득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부착용 참외 덩굴 파쇄기 개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항 다지기 기계는 초기 수분 과다를 방지해 저온 피해와 병해 발생 경감을 시키고
발효가 없는 고품질 참외 생산으로 농가에 높은 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 봉지 재배법입니다. 트랙터 부작용, 하우스 파이프 철거 및 천공기 에너지 절약 지표 난방 촉성 재배는 현장 애로 때문에 기술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이는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건초시는 선남면 철근하우스 참외 재배 1호가 됩니다. 1978년 대나무 하우스에서 1981년 철근하우스로 참외 농사를 지어 모든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됩니다. 참외는 오이과에 속하고 오이보다 향과 맛이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외의 효능은 엽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두증 예방하고 항암 작용과 식중독 예방, 그리고 인후작용과 피부 미용, 다이어트 효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몸의 열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으로 임옥자의 성주 아리랑을 들으시겠습니다. 창건된 문화재 선석상 우세에 남기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세. 아이고 번님아 성주로 있어 굴참에 금참에 마포로 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세. 앞돌아 갑수나 참외 따러 가자. 망태기 등에 메고 참외 따러 가자.
내리면 마을마다 경산 안내